제가 올해 5월 9일이었죠. 5월 9일 날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그 바로 옆에 검찰청이 같이 있어요. 그 검찰청에서 이제 아는 지인분들을 좀 만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죠. 근데 밖에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보통 경찰 구급대 이 정도의 소리가 사실 나야 되는 공간이 아닌데 너무 심하게 나고 막 사람들이 몰려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뭐지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끼리 막 이런저런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들, 그리고 가게 주인분들 사이에서도 뭐 저기 사람 죽었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 현장은 다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 막 기자분들도 엄청 많이 와 계셨고, 기자분들이 거기에 뭐 빨리 오셨던 이유도 각 뭐 지역마다 기자분들이 계시겠지만 법원에도 상주하시는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 제 귀에 들렸던 말이 유튜버다, 생방송 중에 사망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칼로 찌르고 그리고 도주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저의 핸드폰에 각 기자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혹시 유튜버 뭐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런 채널 이름을 얘기하면서 알고 있냐. 제가 이제 기자님들하고 계속 연락을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모든 유튜버 분들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고 영상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진짜 그 라이브 영상이 남아있더라고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법원 바로 앞에 2024년에 백주 대낮에 법원 바로 앞에서 흉계 피습을 당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끔찍하지만 라이브로 생중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했던 건 뭐였냐면 그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 뒤에 도주하면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남겨놔요. 심지어 자기 검거됐을 때까지도 남겨놨어요. 제가 당시에 놀래가지고 이걸 캡처해놨거든요. 그 5월 9일날 캡처했던 커뮤니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인사드립니다. 경주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네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어떤 사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었냐면, 유튜버와의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법원 앞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누군가가 법원 갈 일이 있었고 그 사실을 알았던 상대방이 흉기를 준비해서 공격을 가하고 그리고 도주한 뒤에 경주에서 검거가 되었구나라는 거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진짜 소름 끼치는 무서움이었었어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요, 공격을 가했죠. 이건 범인의 입장에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를 통해 너의 위치를 나는 파악하고 있어라는 게 첫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송출되든 뭐하든 상관없어. 세상 사람들이 네가 그리고 공격당한 걸 다 알 거야. 어떻게 보면 모욕감이든 자신의 희열감이든 그런 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대놓고 움직였다라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리고 공격을 하자마자 도주를 했다고 했죠.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라고 얘기한 걸 딱 듣고 나서 준비 다 했구나. 그게 아닌 이상 이렇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게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기사가 계속 속보로 올라오더라고요. 2024년 5월 9일 오전 9시 52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한 남성이 칼로 사람을 찌르고 도주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 당시에는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응급처치를 긴급하게 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11시 4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주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나 오전 11시 35분 경주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되었죠. 가해자는 홍씨, 그리고 피해자는 조씨였습니다. 제가 5월 9일날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인터넷 커뮤니티나 여러 가지에서 어떤 범행 동기, 어떤 문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왔고, 그리고 저도 각각의 방송들을 봤어요. 각각의 방송들을 본 제 느낌을 얘기를 드리면 그냥 둘이 엄청 싸워요.
고소한다, 고발한다, 나 막았다, 너 고소한다, 너 무고죄로 다시 넣는다. 계속 이 이야기만 해요. 그냥 방송이 그거예요. 제일 정확한 건 사건 기록과 결과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당시에 방송을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사건 내용이 진행이 됐는지 기다려보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이 사건의 1심, 홍 씨에 대한 선고가 11월 20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은요, 무기징역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주었다라며 그 잔혹한 범행에 대해 홍 씨의 엄벌이 필요하다. 모든 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을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그런데요, 이 선고형을 듣자마자 홍 씨는요, 박수를 칩니다. 두 팔 벌리고요, 박수를 쳐요. 판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노후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퇴정을 하는 순간에 유가족분들이 내 동생 살려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그쪽을 노려보고 째려보면서 욕설을 하면서 나가요. 자, 여기까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 뒤에 커뮤니티에 글 남기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르시시적인 그런 이상한 행동이에요. 봐라, 난 이런 행동했다. 아, 아쉽네요. 바다를 못 본 게. 이상하죠? 재판에서 모습을 보면요, 아,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노후 보장하겠습니다. 나가면서 반성도 안 했죠. 유가족한테 욕하고 나갔으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요, 저는 한 가지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사건 공판이 왜 이렇게 길었지? 아니, 자기 혐의 다 인정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졌대잖아요. 뭐 나갈 때 보면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공판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필요가 없는데 왜 1심 선고가 이렇게 오래 걸렸지라는 생각이 들고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반성문 무지하게 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요, 아, 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어요. 고의가 없대요. 자기는 그냥 위협 정도만 하려고 했지 죽일 건 의도가 아니었다. 도주? 난 도주할 마음이 없었다. 계획살인 아닌데요? 이거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엔 최종 선고에서 무기징역 되니까 박수 치고 고맙다 하고 나간 거예요. 정말 앞뒤가 다르죠. 물론 뭐가 됐든 말도 안 되고 참 반성 안 한다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무언가 겉으로는 되게 세 보이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악랄한 겁니다. 방송이라는 매체를 이용했고요. 그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이용했어요. 그걸 이용하면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신의 형량만을 깎으려고 했고, 형량에 대해서 깎여지지가 않고 최종 선고가 무기징역이 나오니까 재판부를 조롱하고 나갔어요. 유가족도 조롱을 하고 나갔죠. 무기징역을 주는 게 진짜 맞을까요? 또 하나 궁금합니다. 얘가 진짜 항소를 안 할까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사건 기록과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건을 제가 진행을 할 때 각 방송에 있는 팬이었던 분들, 그분들의 입장에선 아, 왜 이 사람 나쁘게 얘기해? 왜 가해자 나쁘게 얘기해? 아니, 피해자가 잘못했잖아. 피해자 얘기하면 아, 왜 피해자 나쁘게 얘기해? 가해자가 잘못했잖아. 네. 서로 고소 고발을 했던 건에 대해서 서로 잘못했다는 거요. 네, 인정합니다. 서로 모욕적인 행동을 했고요. 성희롱적인 발언을 계속했고요. 서로 그 시간이 오랫동안 끌고 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해결을 했었어야죠. 그걸 너가 먼저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나도 방송에서 할 거야. 그럼 한 번만 하고 끝내시든가요. 결과를 가지고 놓고 둘이 따로 얘기를 하시던가요. 그걸 계속 방송으로 얘기를 하고 폭로하고 시청자들 선동하고 서로 계속 싸웠던 건 전 그거 좋게 보지 않아요. 그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끼리 싸움 붙이는 거, 서로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며 시간만을 끌어왔던 거죠. 해결에 대한 기미요, 보일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인이요? 살인에 대한 부분을 옹호할 수 있다요. 그건 그 누구도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은요,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끔찍한 범행이었어요. 살인사건이 라이브로 생중계됐다고요. 그걸 알면서 저질렀다고요. 노리고 들어갔다고요. 이걸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골자로 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건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 씨는요, 유튜브 채널을 2020년경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채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지를 먹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새로운 채널로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애초부터 사이가 좋았던 건 안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잘 지내면서 어쩜 일종의 크루 방송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틀어졌던 것으로 좀 확인이 돼요. 홍 씨는 평상시에 원래 영상이 운동, 등산, 밥을 먹거나 그리고 자신의 과거 전과와 관련된 자신이 이제 과거 조폭이었다면서 그런 경험담 같은 걸 얘기를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 쪽이겠죠. 자신의 경험 생활에 대한 부분을 주 컨텐츠로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좀 자극적인 내용들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 색깔들이 비슷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크루처럼 엮이잖아요. 그러다가 피해자 채널도 비슷한 컨텐츠를 진행을 했는데 결국 이들 사이에서는 상호, 모욕, 비방 이런 방송들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이런 비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피해자인 조 씨가 2023년입니다. 7월경에 홍 씨랑 당시에 홍 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좀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더 이들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방송 수위가 말 그대로 엄청 심각해지기 시작을 해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이야기들, 협박부터 시작해서 각종 모욕이 계속 쌓여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까지 가게 되냐면 2023년 10월 달부터 사건이 발생했던 24년 5월 9일까지요. 피해자인 조 씨가 피고인인 범인 홍 씨한테 고소한 건이 69건입니다. 반대로 홍 씨가 조 씨한테 고소한 건 14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했다 하면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송 중에 그걸 계속 풀어버리는 거예요. 모욕이다, 뭐다, 계속해서 그냥 고소만 넣는 거죠. 조사 계속 해야 되고 경찰 수사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당시 피해자는요, 부산역에 도착을 했고요. 당시 피해자가 부산역에 도착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건 당일날 한 폭행, 상해건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자신이 참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의 당시 11시 재판이었습니다. 해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도 오산 집에서 오전 5시경부터 방송을 켜고 부산역까지 사건 직전까지 방송을 키면서 들어왔는데요. 당시 방송 제목도요. 뭔가 위험할 것 같다. 112 신고해달라.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밥도 드시고요. 재판장에 가는 동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안에 열람실까지만 가면 괜찮겠지?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2024년 5월 9일 날 사건 당일이었죠. 그날 발생을 했는데 이 이유가 그날 재판을 받으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해 폭행건에 대한 문제. 그게 2024년 2월 15일 날 사건이 한번 발생합니다. 그때 당시에 피해자인 조 씨가 자신에 대한 문제, 이제 그런 모욕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찰서에 이제 진술하고 알리러 가는 날인데 이날 홍 씨가 라이브 영상을 또 보면서요. 차 뒤에 숨어 있습니다. 가가지고 진술 못하게 하려고, 증거 못 넣게 하려고 숨어 있다가 그걸 그대로 경찰서 앞에 뛰어들어가가지고 폭행을 가해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던 거죠. 이미가 2월 15일 날 똑같은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5월 9일 날 법원에 가는 날도 걱정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였죠. 근데 이때도 되게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분명
조 씨가 폭행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홍 씨는요, 조 씨를 고소합니다. 실제로 모든 영상이나 CCTV 화면이 다 확보가 됐는데 조 씨가 그냥 신고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 앞쪽에서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씨가 경찰서에 먼저 고소를 해요. 자기가 맞았다고. 얘가 주먹을 휘둘렀는데 손등에 맞았다. 그래서 내가 이거 진단 2주 나왔다라고 고소를 냈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무고죄 처리가 됩니다. 자기가 때린 거지 맞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엮였고 그 사건에 대해서 5월 9일인 겁니다. 5월 9일 날 재판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인 조 씨가 출석을 앞두고 가고 있던 상황에 공격 피해를 당한 문제였죠. 자, 그럼 5월 9일 날입니다. 이 우측에 재판기 들어가려고요.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려고요 라는 말을 하고요. 분명 법원 앞이었습니다. 길만 건너면 바로 법원이었죠. 근데 갑작스럽게 그 뒤에서 흉기를 숨기고 가까이 빠르게 다가왔던 홍 씨에 의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었죠. 자, 이 사건이요. 일반적인 살인 아닙니다. 여러분께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계획적입니까? 우발적입니까? 우린 지금 여기까지 내용만 보더라도요. 계획이지. 저게 어떻게 우발이야? 네. 근데 홍 씨는 우발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건 일반 살인인가요? 살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분명히 붙습니다.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이 사건은요. 보복살인 혐의입니다. 왜 보복살인인지 여러분은 인정이 되시죠? 이 사건 전에 있었던 2월 15일 폭행건 그 무고 사건에 재판이 들어오는 첫 번째 공판 날이었죠. 그때 흉기를 갖고 가서 자신에 대한 내용, 어떻게 보면 엄벌탄원에 대한 걸 막기 위한 행동으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건 보복살인인 겁니다. 당연히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범행이죠. 이때 당시 내용들이 확인됐습니다. 홍 씨는 당연히 공판 기일날 이제 피해자인 조 씨가 올 거다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그 전날부터도 계속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홍 씨에게 사건 전날이었던 5월 8일 오전 9시 15분, 사건 발생 약 24시간 전입니다. 그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자친구 있죠? 그 여자친구와 문자 메시지로 다투다가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 결별을 통보받자마자 홍 씨는 머릿속에 이거 조 씨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1차적으로 화가 난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 얘 때문이야. 그리고 지금 이 조 씨 때문에 자기가 모욕, 상해,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있다라는 것까지 모든 걸 생각한 겁니다. 너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졌고 너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고 난 징역을 오래 살 것 같아. 그리고 네가 지금 오늘 이제 5월 9일 날 엄벌탄원이나 진술 증언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 법원으로 오니까 그걸 못해야 되겠다.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언제요? 전날이요. 5월 8일 저녁 7시였습니다. K3 렌트카를 대여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집에다가 세워놓고요. 도보로 가까운 한 마트에 가서 7시 38분경 회칼 2자루를 삽니다. 그리고 그 회칼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쇼핑백에 담아서 들어온 모습까지도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죠. 피해자인 조 씨는요, 오산에서 내려오게 됐고 도착하자마자 방송을 계속 키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요, 부산 나의 제2의 고향 이제 시작이다. 팬분들 112 신고 준비라는 명칭이었죠. 실제로 피해자 조 씨는요, 자기가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엄벌탄원의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읽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엄벌을 탄원한다. 내장 분량의 탄원서였죠. 이 모습을요, 전부 홍 씨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칼을 챙겨 렌트카를 몰아 5월 9일 9시 14분, 아까 보여드렸던 부산지방법원에 있는 주차장에 먼저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던 거죠.
법원 청사 근처로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전 9시 46분경 한 가지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한 법률사무소 앞을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빠르게 차량으로 끌고 나와서 칼에서 칼까지도 꺼내 준비를 하죠. 그리고 빨간색 점퍼 사이의 흉기를 가린 뒤 재빠르게 뒤로 접근해 끔찍하게 공격을 가합니다. 처음엔 왼쪽 가슴을 한 번 찔렀고요. 그 이후에 8초간 칼을 휘두르고 칼을 버린 채로 렌트카로 그렇게 도주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머리, 얼굴, 가슴, 팔, 등 총 12곳의 자창 및 절창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찌르고 배인 상처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요. 경주로 유유히 떠났던 홍씨.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써적게 됐습니다. 자, 이게 당시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선 홍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씨는요, 지금까지 이 사건을 제외하고 나서도 폭력범죄 처벌, 공갈죄 등으로 약 3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전과자입니다. 물론 징역형이 몇 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처벌 전력이 30건이 넘는 상태였죠. 그리고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사이코패스 점수도 17점, 중간 수준 정도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인성검사 결과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반사회성, 편집증의 척도가 두드러지게 상승해 있음, 자기 행동에 대한 원인을 주로 외부에 귀인을 시키며 책임을 전가하는 자기중심적 그리고 반사회적 성향임, 평소 타인의 동기와 행동에 대해 의심을 많이 하고 억압된 적대감과 분노감을 늘 가지고 있음, 갈등에 당면한 경우 분노, 폭발 등 충동적이고 공격적 방식으로 감정을 해결하며 잦은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있다. 제어가 안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씨와 홍씨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내가 칼로 공격한 사실은 있는데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지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피해자를 마주한 것 때문에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계획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가 얘기하는 대로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한 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죄가 상해 치사 정도만 인정이 된다. 보복범죄도 아니다. 이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내용, 살인의 고의와 상해의 고의, 어느 쪽에 더 가깝지 우린 지금까지만 들은 내용으로도 한쪽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지요. 또 하나, 보복범죄냐 아니냐, 네, 이미 그 전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형량이 대폭 감형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질에 따라, 죄명에 따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의 범주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보복범죄의 계획적 살인이요, 무기 또는 사형입니다. 정말 반성을 한 게 맞는 걸까요?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홍씨는 끝까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요, 제 구독자님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죄송하답니다. 왜요? 뭐가 죄송하다라는 표현인 걸까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 행복을 깨려고 했기 때문에 상대를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다 변명이었습니다.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경주에서 검거되었고 바다를 보지 못한 게 아쉽다라는 글을 남겼죠.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
멋있는 사람. 내 방송을 봤던 사람들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평소 이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럴만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없길 바랍니다. 애들이 봤다고요. 라이브 방송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라이브 방송에 송출되게 만들었고 개인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서로 이렇게까지 끌고 와버렸습니다. 팬덤 싸움을 시켰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이 끔찍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해놓고 모든 걸 발뺌했습니다. 홍 씨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저 개인적으로도 웃겼다라는 표현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경찰 조사 초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이죠. 피해자한테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벌레를 죽였다. 악귀라고 표현해달라. 얘 죽인 거에 대해서 일말의 미안함도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도 이어가는데요. 피해자가 자신 말고도 고소고발 주고받은 사람이 10명이 넘는데 다른 유튜버들 징역 보내려고 고소 일서 많고 나한테만도 80건을 넘게 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홍씨 진실일까요? 저희는 좀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범행 전 5월 8일 오전 9시경 전 여자친구와 이별을 통보받고 그 뒤에 범행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5월 8일 날 홍 씨는 자신의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냅니다. 이거 집주인 연락처야. 보증금 받아가. 그리고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도 반납해.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왜 보냈을까? 이런 걸 보고 신변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홍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를 겁주는 차원이든 칼에 대한 부분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더라도 교도소에 가게 될 테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감옥에 가니까 그래서 얘기한 것뿐이다. 살인의 고의는 없다. 뭐 이런 핑계였죠. 자, 그런데요. 공격 당시의 모습입니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공격부터 도주까지 단 17초만 걸렸습니다. 차량을 타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요. 사건 당일날 피해자의 유튜브를 총 8번 접속해서 확인한 사실도 보였습니다. 위치를 계속해서 체크했다라는 문제였죠. 그리고 경주로 도주하고 나서의 행적도 확인이 됐는데요. 식당에 갑니다. 짜장면을 쳐드셨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 마십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발적이었을까요? 우리는 우발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회칼입니다. 회칼 2자루나 사지 않았나요?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회칼 샀잖아. 근데 이에 대해서요, 홍 씨는 말을 바꿉니다. 아, 이거요? 아, 이거. 자, 이제부터 나오는 표현 잘 들으십시오. 경찰 조사 3회 때까지입니다. 초반입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혹시 몰라 2개 준비했어요. 범행 당일날 칼로 찌르려고 한 거 맞아요. 그리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좀 고민은 했었어요. 이런 말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 도구 준비했고 공격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경찰 조사 4회 때부터 말을 싹 바꿉니다. 왜요? 형량을 낮춰야 되니까요. 자신이 칼을 산 이유는요. 피해자를 해야 할 목적이 아니었고 전날 오전에 결별을 통보했던 전 여자친구를 위협할 목적으로 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거 진짜 실제 진술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될까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모든 CCTV의 증거 화면들이 다 보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 전날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당시에 그 회칼을 들고 가지도 않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을 개봉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개봉 날은요.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 미리 먼저 가서 법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나오면서 칼을 뜯었습니다. 거짓말이죠. 두 번째, 렌트카를 빌린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행 도주하고 나서 분명히 어머니 산소가 망상 쪽에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바다가 보고 싶어서 간 거고
살인 미수 혐의더라도 10년 이상 형을 받는다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바닷가에 가서 소주 한 잔을 할 생각으로 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사건 발생 초기 진술에서는 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렌트를 했다라고 해놓고 이것마저 바꿔버렸죠.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법원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사람을 미리 준비했던 흉기를 가져가 공격을 가한 사건. 이 내용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 발생했던 문제는 유튜브라는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발발이 되었고, 이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감정의 골은 더더욱 깊어졌고, 자신을 믿어주는 팬들 앞에서 자신이 마치 이런 행동을 한 게 정당화된다는 듯이 마지막까지 글을 남깁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피해를 주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말이죠. 진정한 피해는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걸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모두 다 인정하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것처럼 얘기했던 그는요, 끝까지 비겁하게 자신의 죄를 깎으려고 말도 안 되는 변명들만 늘어났고 결과론적으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것들을 유죄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박수를 치며 재판부를 조롱했습니다. 노후 준비시켜줘서, 노후 대비시켜줘서 고맙다라며 말이죠. 그리고 유가족에겐 욕설까지 가하고요. 이런 사람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아, 무기징역이니까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 청구 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부착 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사항을 부과한다. 무기징역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에선 형기 20년 이상 복역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가능합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고 있죠. 노후 대비를 시켜줬다라고 표현하며 조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반성하고 참회했다고 하는 내용이 맞을까요? 전과 30범이 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징역형, 그 내용이 최대치라는 점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한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늘 하는 얘기긴 한데 저 스스로도 되게 조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기도 하고, 유튜버 벼슬 절대로 아니고요. 언제든 망할 수 있고, 유튜버가 인생 최대 업적이 돼서 절대 안 돼요. 전 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 실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튜버라는 제 직업이 남들보다 특별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도 않고, 밖에 나가면 유튜버라고도 안 해요. 저는 사실 누가 무슨 일 하세요 물으면 IT 사업한다 그러거든요. 뭐 어쨌든 IT긴 하니까 IT 사업한다고 하고, 뭐 알아보시는 분이 있으면 인사는 당연히 드리지만, 제가 저 유튜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제가 저도 다짐하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같이 느꼈으면이라는 게 있어요. 늘 하는 얘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얼굴만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품격과 어느 정도의 지위와 어느 정도의 인격을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말을 상스럽게 할수록 나에 대한 가치와 이미지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경험칙상 사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유튜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딘가에 내가 글을 쓴다, 내가 어딘가에서 말을 한다 라는 부분에서 한 번쯤은 조심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왜냐면 한번 뱉은 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삭제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자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대혐오의 시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순화됐으면 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